뒤바뀐 신랑. 옛날 조선의 어느 산골 마을. 이름은 백운골이라 했습니다. 백운골에는 한양에서도 소문난 절세 미인이라 불리는 아씨가 살고 있었는데 이름은 연화라 하였습니다. 연화는 얼굴이 고왔을 뿐 아니라 손재주도 뛰어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바느질 솜씨를 얻기 위해 먼 마을에서도 청이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옛날에는 선비였으나 지금은 농사를 지으며 사는 김진사였습니다. 가문은 비록 몰락했지만 집안 교육은 여전히 엄격했고 특히 혼사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진사는 한양의 명문 집안에서 혼담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집안의 아들은 이름이 윤석이라 하였는데 어려서부터 글 공부에 힘써 과거 급제를 노리는 수재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부모된 마음에 진사는 연화를 그 집안과 혼인시키기로 결심합니다. 혼례 날이 가까워오자 온 마을은 축제 분위기에 들떴습니다. 기와집 담장 너머로 꽃가마가 오가고 풍악 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혼례 당일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혼례 행렬이 연화를 태운 가마를 앞세우고 시댁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길목에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장정들이 가마를 지탱하느라 분주해진 틈을 타 어디선가 한 사내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아씨, 괜찮으십니까?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도 떨렸습니다. 연화가 살짝 가마 문을 열고 보니 낯선 사내가 젖은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민수라 소개하며 비바람 때문에 길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알 수 없는 사연이 서려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거세져 잠시 인근 주막에 머물기로 한 혼례 행렬은 신랑과 신부를 분리해 각각 반에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윤석 신랑은 잠시 밖에 나가다 길을 잃었고 민수가 우연을 가장해 신랑 행세를 하며 신부 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연화는 처음에는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마치 오랜 시간 그녀를 알고 지낸 듯 다정했고 말씨도 교양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손과 눈빛에서 묘한 생경함이 묻어났습니다. 신랑 날이 무언가 달라 보이옵니다. 아씨, 세상은 때로 뒤바뀐 인연을 주기도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먼저면 이름은 중요치 않소. 그 말에 연화의 가슴이 순간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곧 윤석이 주막으로 돌아왔고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진짜 신랑과 가짜 신랑이 서로를 마주하자 주막 안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민수는 사실 이 마을 출신으로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부모와 헤어지고 떠돌다 돌아온 사내였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연화를 멀리서만 바라보다 그녀가 혼인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한번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너무도 무모하고 위험했습니다. 김진사는 크게 화를 냈지만 연화는 이상하게도 민수의 진심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느꼈습니다. 윤석 역시 처음에는 분노했으나 민수의 사정을 듣고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 있어. 그러나 그 마음이 거짓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저 인연의 묘함을 인정하리다. 결국 민수는 마을을 떠났고 연화와 윤석은 혼례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마음 한켠에는 늘 그날의 비바람과 가마 문 사이로 보였던 민수의 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윤석은 과거의 급제해 벼슬길에 올랐고 연화는 훌륭한 내조로 이름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부부가 강가를 거닐다가 낯익은 등을 발견했습니다. 그 등은 한때 가짜 신랑으로 그녀 앞에 섰던 민수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강가에서 나그네를 태워주는 뱃사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뒤바뀌었던 인연은 제자리를 찾았고 남은 것은 각자의 삶에서 피어난 묵묵한 평안뿐이었습니다. 이상한 노인. 옛날 높은 산과 깊은 숲으로 둘러싸인 외진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서로 의지하고 살았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이상한 노인이 매일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낡은 회색 도포를 걸치고 허리에는 묘하게 빛나는 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요. 눈빛은 깊고 말소리는 낮았으며 그보다 더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든 건 그가 지나가는 이마다 붙잡고 던지는 한마디였습니다. 자네, 오늘은 무엇을 잃고 가나? 처음엔 마을 사람들이 농담이라 생각하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노인의 물음이 있던 날엔 꼭 무언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닭이 없어지거나 장에 가던 돈주머니가 감쪽같이 사라지거나 심지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먼 길을 떠나기도 했지요. 처음엔 우연이라 여겼지만 이런 일이 거듭되자 사람들은 노인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저주를 내리는 자라고 속삭였고 또 어떤 이는 미래를 보는 신통한 점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청년 몇이 그를 몰아내자고 했지만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자네들이 더 많은 걸 잃게 될 걸세. 그 말에 섣불리 건드리지 못한 채 사람들은 그를 멀찍이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아란이라는 총명하고 용감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힘든 일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이웃을 도우며 지냈지요. 아라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라지는 것의 정체가 단순한 물건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 장에 갈 준비를 하며 일부러 마을 어귀를 지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노인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란을 보자마자 그는 말했습니다. 아가씨, 오늘은 무엇을 잃고 가나? 아란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잃을 건 없어요. 대신 얻고 싶은 건 있어요. 노인은 흥미롭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얻고 싶은 게 무엇이냐? 당신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노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느티나무 뿌리 옆에 앉아 손짓했습니다. 그럼 들어보겠나? 하지만 들으면 자네 삶은 조금 달라질 걸세. 그의 이야기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땅도 넓고 곡식도 많았지만 욕심이 끝이 없었지요. 결국 마을의 절반 가까운 땅을 독차지하며 가난한 이들의 빚을 못 갚게 해 집과 밭을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가졌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병들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그를 미워해 돕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재물은 지킬 수 있지만 마음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 후로 그는 매일 마을 어귀에 서서 오늘은 무엇을 잃고 가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무심코 흘려보내는 마음과 시간, 그리고 신뢰를 잃지 말라는 경고였던 것입니다. 아라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왜 사람들에게 진실을 직접 말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깨달아야 오래 간다네. 나는 단지 문턱에 서 있는 노인일 뿐이네. 넘어갈지 돌아갈지는 각자의 선택이지.
그날 이후 아라는 사람들에게 노인의 말속 뜻을 전하려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마을 사람들도 차츰 내가 오늘 무엇을 잃고 있는가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봄날, 노인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그가 남긴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오늘 잃은 것이 내일 가장 그리워질 수 있다. 아라는 마을의 어른이 되어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진 것을 지키는 것보다 잃지 말아야 할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단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